윌리엄 왕자가 궁궐 안에서 완전히 초토화 작전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제 모두가 이야기하는 사건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왕립 원예관에서 열린 농촌 개발 자선 행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드라마가 터지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분한 장소처럼 들리지만 사실 바로 그곳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앤 공주가 여러 고위 인사들을 접견하는 평범한 화요일 오후 행사가 왕실 의례가 막아야 할 공개적인 무례 행위로 변질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 일이 기자들 앞에서, 그것도 모든 상황을 포착할 수 있는 사진 기자 앞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잠깐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놓치지 않도록 크라운 워치를 구독해 두세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앤 공주는 정장 스타일의 네이비 코트와 트레이드마크인 브로치를 착용하고 50년 내어미게 그래왔듯이 아무런 불평이나 스캔들 없이 메인 전시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역 농산물 진열대를 살펴보고 있다. 일정이 빡빡하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때 카밀라의 딸인 로라 로페스가 측면 출입구를 통해 홀로 들어온다. 자, 여기서부터 첫 번째로 APD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공식 초청자 명단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을 예정도 아니었는데 그녀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군중 속을 헤쳐나가 앤 공주 바로 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잠시 조용한 틈을 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고 일반적인 인사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여러 목격자들이 크고 날카로운 어조라고 묘사한 목소리로 그녀는 앤 공주에게 최근 재산관리 기금 변경은 그녀의 가족에 대한 개인적인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엠감만 생각해 봅시다. 초대 명단에도 없던 여성이 국가 행사 도중 고위 왕족에게 다가가 사적인 가족 문제를 공개적으로 폭로했습니다. 이건 판단 착오도 아니고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린 것도 아닙니다. 그건 의도적으로 소란을 피우려는 계산된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앤 공주가 그 상황을 처리한 방식은 그녀가 왜 이 시설에서 50년 동안이나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녀는 바로 돌아서지 않았어요. 장갑을 고쳐 꼈죠. 그녀는 방 전체가 조용해지는 동안 3초 동안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완전히 감정을 억누른 얼굴로 돌아서서 비난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오후 세션 참석자 명단을 보안팀이 확인했는지 물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녀는 로라의 말 내용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로라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너무나 신속하고 단호한 태도로 로라를 내쫓았기에 어떤 논쟁보다도 더 큰 상처를 주었을 것이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 따르면 로라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그녀는 앤 공주가 의뢰 뒤에 숨어 있다고 비난했다. 공주가 최근의 세무조사를 조작한 것은 카밀라의 가족을 표적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모두가 찰스 왕세자와의 비밀 회담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뒤쪽에 있던 기자들은 허둥지둥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음이 명백해진다. 한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처음부터 이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다. 유리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 너머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누군가 이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었다. 그때 앤 공주는 경호원을 불렀고 경호원은 군중을 헤치고 나와 로라에게 로비로 이동하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로라에게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그 짧은 순간은 2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지만 행사에 공들여 조성된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곧바로 제기된 질문은 로라가 어떻게 행사장에 들어올 수 있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입구 보안은 매우 철저했고 그녀는 주요 초청 손님도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이 로그를 확인한 결과
카밀라 가족과 먼 친척 관계인 지역 책임자가 초대장을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카밀라의 이름을 명단에 추가하도록 설득당했던 것입니다. 해당 지역 책임자는 그날 저녁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초대장 발송은 보안 위반으로 간주되었고 궁궐은 모든 지역 접근 프로토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카밀라 가족을 지원하는 전체 네트워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짜 의심스러운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충돌 발생 후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동안 카밀라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공식 일정에 따르면 그녀는 시내에서 열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 중이었지만 한 목격자는 그녀의 차가 회의장에서 세 블록 떨어진 곳에 공회전하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안 로그에도 차량이 그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차량은 15분 동안 그곳에 머물렀고 앤 공주가 두 번째 부스로 이동하는 순간 떠났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어떤 신호였어요? 카밀라 쪽 왕실의 결의를 시험하고 용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며 한계점을 찾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화상 회의 중에 이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통화를 끊고 비서실장에게 사진 작가로부터 원본 영상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무슨 말이 오갔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는 무례함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외교적 해결책을 찾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정 행위의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분위기는 냉랭했다고 합니다. 그는 대형 스크린으로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그는 로라가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군중의 반응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듯했다. 그는 왕을 불러 징계 절차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는 사건의 전말과 그 파장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왕은 묵묵히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그에게 부여했습니다. 이제 앤 공주는 정문으로 나가 군중에게 손을 흔들고 언론을 쳐다보지도 않고 차로 향했습니다. 자선 전시회는 실제 작업 면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여론 면에서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왕실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고 내부 위계 질서는 가장 눈에 띄는 방식으로 도전을 받았으며 전시장 직원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스캔들의 무게에 묻힐 것을 알고 불안해하며 전시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앤 공주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서 그녀의 전략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공식 차량 뒷좌석에 앉아 앞만 응시하며 두 손을 핸드백 위에 얹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지도 않았고 보좌관과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대립 상황을 되짚어보며 자신에게 쏟아진 말들의 정확한 타이밍을 분석하고 갈등의 원인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다. 그녀는 50년 넘게 왕실의 의무를 수행해온 사람이다. 그녀는 시위대를 제압했고 수십 년간 언론의 집중적인 감시를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의례를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군주제 전체 구조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와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마침내 입을 연 그녀는 초청장을 보낸 지역 책임자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그가 정직 처분을 받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분했습니다. 보좌관은 책임자가 1시간 안에 해임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안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실수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보안은 정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로라 로페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사건을 단지 예의범절 위반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개인적 공격을 차갑고 냉담하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왜 더 일찍 제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는
즉시 경비원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순식간에 분위기를 진정시킬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다렸다.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군중 속에서 누가 도전자 편에 서 있는지 살피고 있었다. 아베가 건넨 참석자 명단을 살펴보니 카밀라 가족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 언론인 3명의 이름이 있었다. 그들은 군중 가장자리에 서서 이 대립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고 이것이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 이것은 계획된 언론 행사였다. 앤 공주는 몇 달 동안 비방 캠페인의 표적이 되어왔다. 그녀는 카밀라 가족이 더 큰 행정권을 확보하려는 시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그녀는 영지 관리 규칙을 바꾸려는 그들의 시도를 막아섰다. 그녀는 최근 시행된 철저한 감사를 강력히 주장했었다. 그녀는 그들의 야망과 왕실의 부사이에 놓인 장벽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새로운 의문이 떠올랐다. 애초에 누가 카밀라의 가족에게 감사에 대한 정보를 유출했을까? 그리고 누가 그 감사가 극비 사항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감사가 명령될 당시에는 단 4명만이 참석했었다. 그녀는 시간 순서를 계산해 보았고 정보 유출은 국왕의 개인 비서실에서 일어났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정보기관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재산 감사와 관련된 이메일 기록 추적을 요청했다. 그 단서가 궁궐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그녀는 성문을 지키는 수호자였고 배신자를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다짐했다. 궁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윌리엄 왕자의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출 원인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조상들의 초상화를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곧장 자신의 책상으로 향했다. 그녀는 자산 관리 관련 파일을 열고 감사 문서에 있는 서명들을 대조해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패턴을 파악했다. 카밀라의 가족이 어떻게 인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어떻게 지역위원회에 자신들의 사람들을 앉히려 했는지 알았다. 그것은 서서히 기관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이건 단순히 별장이나 직책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왕실 권력 구조를 의도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에 관한 것이었고 그녀는 직접 수사관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사보타주 증거를 수집하여 국왕에게 제출할 것이다. 그리고 국왕이 결혼과 왕위의 존속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녀는 밤늦도록 책상에 앉아 집중하며 냉철하고 준비된 자세를 유지했다. 도전자는 물러서지 않는 단 한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실수를 저질렀다. 한편 윌리엄 왕자는 완벽한 행정가 모드였다. 그는 6시 5분에 브리핑룸에 들어와 코트도 벗지 않고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가 윤이 나는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았다. 5명의 고위 보좌관들이 그의 앞에 앉아 각자 그날의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들고 있었다. 그는 벽에 걸린 스크린을 가리키며 원예 박람회의 원본 영상을 재생했다. 셔터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가만히 있었다. 그는 이모를 지켜보았다. 로라 로페스를 지켜보았다. 영상이 끝나자 그는 찰칵 소리를 내며 영사기를 끄고 공식 참석자 명단에서 제외된 여성이 왜 홀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보안 책임자를 바라보았다. 그 남자가 설명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윌리엄은 말을 끊었다. 그는 설명이 필요 없다고 했다. 어떤 직원이 보안 검색 절차를 우회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그는 책임자가 아침 뉴스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안 허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휘 체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윌리엄은 지난 2달 동안 카밀라 가족에게 충성하는 직원들을 왕실에서 숙청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는 여론과 내부 부패라는 두 가지 전선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보좌관이 초대장이 지역 지부에서 온 것이라고 설명하려 하자 윌리엄은 그 지부에 카밀라 가족에 대한 제한 조치에 대해 경고했는지 물었다. 보좌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윌리엄은 왜 경고를 무시했는지 물었다. 보좌관은 의자에서 몸을 움직이며 윗선에서 압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윌리엄은 이름을 물었다. 보좌관은 침묵했다. 윌리엄은 내부 영향력 행사자라고 적힌 보안 폴더를 집어들었다. 그는 몇 주 동안 직원들과 카밀라 가족 간의 연결고리를 추적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압력을 가한 사람은 카밀라 집안의 개인 비서와 결혼한 중간 관리자였다. 그는 서류처를 닫고 보안 책임자에게 해당 건물 관리자를 즉시 해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개인 비서를 정직시키도록 명령했다. 그는 카밀라의 저택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의 서면 승인 없이는 누구도 사무실 사이를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20분도 차에 되지 않아 경비원들이 관리자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더 이상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상속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택을 정리하고 모든 직원에게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알리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때 또 다른 단서가 드러났습니다. 윌리엄의 팀은 카밀라의 개인 전화와 시내의 한 법률 회사 간에 여러 차례 통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통화 날짜는 세무조사 일정과 일치했습니다. 윌리엄은 카밀라가 세무조사를 통해 회수하려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는 수석 법률 고문에게 로페오미 조치를 취하기 전에 계좌를 동결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고문은 자산이 신탁에 보관되어 있어 엄밀히 말하면 궁궐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윌리엄은 벽에 걸린 지도를 보며 검토 대상 부동산들을 가리켰다. 그는 모든 부동산의 등기부에 2차 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웨일스 왕자는 억누른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수년간 왕실이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왕실의 위엄이 훼손되는 모습을 지켜봐왔다. 그는 자신이 이 사태를 막아야겠다고 결심했다. 타협은 생각지도 않았다. 그는 질서를 완전히 회복하고 싶었다. 창가로 걸어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자녀들을 생각했다. 아이들에게 물려줄 세상을 생각했다. 만약 왕정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된다면 다음 세대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는 부패를 막는 벽이 되어야만 했다. 그는 팀원들에게 앞으로 48시간 동안은 완벽한 봉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이상의 정보 유출은 안 되고 공개적인 대립도 없어야 했다. 언론에 제보하는 사람은 누구든 계약 조건에 따라 가장 엄격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는 국왕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홀에서 있었던 일은 자신이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구조조정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국왕의 공개적인 지지가 필요했다. 카밀라의 가족을 모든 공식적인 궁궐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새로운 칙령에 국왕이 서명해 주기를 바랐다. 국왕은 동의했다. 그는 소음에 지쳤고 싸움에도 지쳤다. 그는 영상을 받고 무례함에 상처를 받았다. 이제 아들이 이끌도록 내버려둘 준비가 되었다. 윌리엄은 전화를 끊고 참모들에게 칙령 초안을 그날 밤 작성해서 다음 날 아침까지 카밀라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자,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로라 로페스는 시골 저택의 거실에 반쯤 포장된 상자들에 둘러싸여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읽고 있었다. 화면에는 독설이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그녀의 발언권을 문제 삼았다. 그녀는 가슴이 차갑게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에어메오니를 위해 나서고 싶었지만 오히려 자신이 제도적 재앙의 촉매제가 된 기분이었다. 몇 달 동안 쌓여온 불만이 폭발했다.
카밀라의 비서실 직원들이 중앙관리팀으로 재배치되면서 시작되었고 여행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더욱 커졌다. 카밀라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던 경호가 철수되자 개인적인 원한으로까지 번졌다. 로라와 그녀의 형제자매들은 오랫동안 카밀라의 핵심 측근이었는데 이제는 원치 않는 손님 취급을 받고 있었다. 갑작스럽고 고통스러운 변화였다. 그때 오빠가 방으로 들어왔다. 뉴스피드를 확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오빠는 로라에게 자신들의 개인 은행 계좌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에서 5 공원파운드 약 2,360 K구 이상의 모든 아이스 내역을 확인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는 궁궐의 감사가 그들의 사생활까지 침투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다. 카밀라와의 친밀함 때문에 표적이 된 것이었다. 로라는 상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번 주말까지 영지 사무실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들은 궁궐 지도에서 지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무실에서 참석했던 회의들을 떠올렸다. 그들이 부동산 계약에 행사했던 영향력을 생각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살았던 것 같았는데 이제 윌리엄 왕자가 그 세상의 벽을 허물고 있는 듯했다. 로라의 마음을 사로잡은 질문은 왜 카밀라가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타협을 이끌어낼 거라고 국왕이 개입할 거라고 기대했었다. 하지만 카밀라는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사저로 거처를 옮겼고 예전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로라는 어머니가 자식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왕실을 지키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다. 그때 카밀라의 개인 변호사가 보낸 소포가 문 앞에 도착했다. 안에 내은 조언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절대 침묵을 지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만약 더 이상의 공개적인 행동을 할 경우 왕실과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간절한 호소였다. 카밀라는 그들을 희생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이 감옥에 가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조직적인 부정행위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형사 당국에 넘길 수 있는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다. 편지에는 감사 결과 설명할 수 없는 자금 이체 내역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로라는 그 글을 읽고 현실의 무게를 느꼈다. 그들은 무모했다. 왕실을 기관이 아닌 단순한 자원으로 취급했던 것이다.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로라는 개인 신탁 계좌를 관리하는 외부 업체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끊겨 있었다. 번호는 연결이 끊어져 있었다. 그녀는 윌리엄이 궁궐 담장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개인 자산의 보안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긴 진입로를 내려다보았다. 수년 동안 자신들을 따라다녔던 경호 차량들이 보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궁궐에서 경호를 철회한 것이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왕족이라는 이름 아래 보호받으며 살아왔다. 이제 그 보호막이 사라지자 그들은 대중과 언론의 표적이 된 것이다. 모이라는 어머니의 개인 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바로 자동응답 메시지로 연결되었다. 좌절감이 극에 달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궁궐로 돌아가서 해명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어떤 행동을 하든 감시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 윌리엄은 사방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왕위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었다. 그녀는 법과 언론 그리고 왕실이라는 제도의 지지를 받는 남자를 상대로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패배가 확정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녀는 희미한 불빛 아래 앉아 객석을 바라보며 그들이 누려왔던 삶, 왕정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특권과 접근성, 그리고 안전에 대해 생각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다. 그들은 권력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왕실은 그들 없이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분열은 영구적이었다. 되돌릴 수 없었다. 윌리엄은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가며 왕실에 해롭다고 여겨지는 영향력들을 제거하고 내부를 정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카밀라의 가족은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밀려난 사람들이었다. 베오킹검 궁전에서는 사태 수습 작업이 한창이었다. 아침 6시 퀴퀴한 커피와 공업용 세척제 냄새가 진동하는 창문 없는 지하실 방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수석 홍보팀 3명이 밤새도록 일한 탓에 눈이 충혈된 채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소셜미디어 반응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상황은 심각했다. 부정적인 반응이 400만 건에 달했다. 궁전은 여론의 주도권을 잃었다. 대치 장면이 담긴 영상은 모든 주요 플랫폼에 공유되었고 슬로우 모션으로 분석되고 6개 언어로 더빙되었다. 궁전 공식 채널은 12시간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은 약점으로 해석되었다. 대중은 그 공백을 자신들의 추측으로 채우고 있었다. 피해는 확산되고 있었다. 홍보 책임자가 들어와 테이블 위에 서류철 하나를 던졌다. 그 안에는 법률적 회피로 가득 찬 공식 성명 초안이 들어있었다. 세용명서는 특정 인물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공공행사에서의 오해로 규정하고 행사 보안에 대한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아무 내용도 담고 있지 않도록 고안되었다. 보좌관 중 한 명이 서류철을 밀어내며 감독에게 초안은 효과가 없을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대중이 더 이상 애매한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최신 자료를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보안 점검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 불화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카밀라의 가족이 왜 앤 공주를 그토록 노골적으로 무시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영상 유출자 수사는 급격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궁궐 보안팀은 처음에는 케이터링 직원 중 한 명을 의심했습니다. 메인 홀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지만 누군가 규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그들은 범인을 알아냈습니다. 그 영상은 케이터링 직원이 촬영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고용한 프리랜서가 업로드한 것입니다. 그 방송국은 로라 로페스를 초대한 지역 책임자로부터 접속 코드를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주도했습니다. 단순한 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범이었다. 라디오 방송국은 독점 영상에 대한 대가로 1만 파운드를 지불했다. 그 돈은 유령 회사를 통해 송금되었다. 왕실 법률팀은 파일 압수를 요구하고 계약 위반 및 왕실 인사 위험 초래 혐의로 지역 책임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다. 관련된 모든 사람을 본보기로 삼으려 했지만 의문은 왜 그랬을까? 오랫동안 깨끗한 경력을 가진 작은 마을 출신의 조용한 공무원이 왜 그토록 큰 위험을 감수했을까? 왕실 조사관들은 그의 금융 기록을 조사했고 총 10만 파운드에 달하는 1년의 의문의 지불 내역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윌리엄 왕자는 이것이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왕실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정부 살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팀에게 지불금의 출처를 밝히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 돈이 이전 조사에서 자신이 밝혀낸 것과 동일한 해외 자금 포트폴리오에서 나온 것이라고 의심했다. 카밀라의 가족은 단순히 분노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재정적인 절박함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왕실 담당 기자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국신문의 주요 탐사 보도 기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통제할 최선의 방법은 투명성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조직적인 비방 캠페인의 증거를 제시할 작정이었다. 그는 이번 대립이 조작된 것임을 대중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는
카밀라의 가족을 피해자가 아닌 공격자로 몰았을 것이다. 브리핑룸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미리 짜여진 지루한 브리핑에 익숙해져 있었다. 회계 장부를 보여주는 것은 그들에게 낯선 일이었다. 윌리엄은 텔레프롬프터 없이 무대에 올랐다. 메모를 보며 행사의 시간 순서를 설명했다. 그는 지역 책임자와 지급금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그는 유령 회사들과의 재정적 연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왕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군주제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조직적인 시도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기자들은 그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형사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발표하며 말을 마쳤다. 그는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사건의 흐름이 바뀌었다. 더 이상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었다. 범죄 공모였다. 다회중의 관심은 부패에 집중되었다. 로라 로페즈에 대한 동정심은 사라지고 금융 범죄에 초점이 맞춰졌다. 윌리엄은 다시 기세를 되찾았다. 그는 성공적으로 전세를 역전시켰다. 다음 월요일 아침 햇살이 추밀원 회의실의 돌바닥을 비추었다. 긴 탁자 양끝에 서 있는 두 남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윌리엄 왕자는 두꺼운 크림색 종이에 쓰인 공식적인 칙령문을 손에 들고 왕에게 밀어주었다. 잉크가 아직 약간 마른 상태였다. 메시지는 간단했다. 카밀라 가족 구성원의 공식적인 지위를 즉시 박탈한다는 내용이었다. 더 이상 국가 행사에 초대받지 못하고 왕실 재산에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며 어떤 전문적인 자격으로도 왕실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게 옷은 요청이 아니라 기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명령이었다. 왕은 서류를 바라보았다. 손가락으로 왕실 인장을 따라 그었다. 고개를 들지 않고 서명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한 장의 끝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다른 결과를 기대했었다. 가족들이 공존할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책상 위의 증거를 보았다. 그는 비방 캠페인의 증거를 보았다. 그는 아내의 가족이 왕실을 사적인 저금통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재정 기록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위협을 보호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미 전령이 카밀라의 시골 저택으로 파견되어 칙령 사본 두 번째 부를 전달한 상태였다. 그녀는 정오쯤이면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궁궐 직원들은 그녀의 전화를 기다렸다. 항의를 기다렸다. 반박을 기다렸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다. 오후가 지나갔다. 왕의 집무실 전화는 묵묵부답이었다. 늦은 저녁 한 명의 전령이 시골 별장에서 돌아왔다. 그는 빈 봉투 하나를 가져왔다. 카밀라는 칙령 수령증에 서명했다.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면담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격리 명령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마치 전면전으로의 후퇴처럼 느껴지는 섬뜩한 마지막 수능의 행위였다. 이제 궁궐에는 새로운 의문이 드리워졌다. 카밀라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 그녀는 다음 행보를 어디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 경호팀은 그녀가 본거지에서 남은 개인 소지품을 모두 옮긴 것으로 보고했다. 윈저 저택에서 그녀의 존재는 공식적으로 박탈되었다. 윌리엄 왕자는 창가에 서서 어두컴컴한 안뜰을 바라보았다. 그는 저택은 차지했지만 가족은 잃었다. 선은 그어졌고 싸움은 끝났으며 왕실은 홀로 남았다. 이제 윈저 가문은 영원히 변모했다. 카밀라 가족의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윌리엄 왕자는 사실상 내부 영향력 시대를 종식시키고 왕권의 권위를 되찾았다. 하지만 카밀라의 섬뜩한 침묵은 이것이 평화로운 결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녀는 물러섰지만 판은 여전히 마지막 보이지 않는 수를 위해 놓여있다. 군주제는 마침내 가장 깊은 위협을 제거한 것일까? 아니면 단지 그림자 속으로 밀어낸 것일까? 왕관은 홀로 서 있지만 궁궐 안의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